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0살이 된 현역 의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탄식한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노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9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십니까? 특별한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챙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몸의 특정 부위 4곳을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뛰어노는 즐거움도 줄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관리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년 넘게 쌓아온 의학 경험 속에서 발견한 4가지 충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70대, 80대, 그리고 90대에 접어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올해 90세가 된 의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십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운동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저를 지금까지 현역으로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도 포기하고 여행이나 취미도 줄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내일은 더 괜찮아질까 하는 불안이 늘어갑니다. 저도 환자분들의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넘는 의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비밀은 있다. 그 비밀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모두 뛰어난 체력이나 좋은 유전자를 가진 건 아닙니다.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대하며 꾸준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던 습관이 쌓여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절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90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깨달은 4가지 충고를 드리려 합니다. 이 충고는 단순히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살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몸이 약해져서 두려웠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왜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하루만 무리해도 일주일이 힘들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면역력의 약화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균이나 피로에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세포는 수와 기능이 모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몸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과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상처가 잘 생기고 낫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셋째, 장기 기능의 저하입니다. 위, 장,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힘도 약해지고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던 습관이 지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 변화를 늦출 수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생활 습관을 지킨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건강 수명이 7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손 씻기와 구강 관리 같은 단순한 습관이 노인 감염 질환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몸의 면역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작은 습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 구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넘어가지만 사실은 전신 건강과 가장 깊게 연결된 곳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고는 바로 입 구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나 얼굴은 꼼꼼히 씻으면서도 입 관리는 대충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통로가 아닙니다. 입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구강이 건강해야 치아로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고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어 몸에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결국 전신 건강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 문제를 가진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입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와 직결된 부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를 30초 만에 끝내거나
힘을 주어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고 잇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도 하고 세균이 잇몸을 통해 혈액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때 세균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양치는 최소 3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치아의 앞면, 뒷면, 씹는 면을 모두 닦아야 합니다. 둘째,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세요. 딱딱한 칫솔은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치아 사이가 넓어져서 세균이 더 쉽게 낍니다. 넷째, 양치 후 가글을 활용하세요.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보다는 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도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해야 놓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자 중에는 양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치과에서 치석이 가득 발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강 관리는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 혈관, 그리고 전신 면역까지 모두 연결된 관리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몇 년이나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80세, 90세에도 튼튼한 치아로 식사를 즐기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양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치실 사용을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쓰면서도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충고는 바로 손 관리입니다. 손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돈을 건네고 음식을 집는 순간까지 손은 항상 여러 물건과 닿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세균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세균이 가장 쉽게 옮겨 다니는 길이 바로 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습관도 노년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손 위생이 건강 수명과 직접 연결됩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눈, 코, 입을 통해 들어와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손 씻기를 철저히 한 노년층은 호흡기와 위장 관련 질환 발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손톱 및 관리가 부족한 어르신에게서 피부 문제와 염증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씻으셔야 합니다. 손바닥만이 아니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둘째,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이 길면 그 밑에 세균이 숨어들어 작은 상처에도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을 씻은 후에는 꼭 잘 말려야 합니다. 젖은 손은 마른 손보다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넷째,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노년기의 큰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손톱을 길게 기르셨습니다.
작은 상처가 손가락에 났는데 손톱 밑에 숨어 있던 세균이 번지면서 손이 붓고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이후 손톱을 짧게 깎고 매일 씻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 관리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손은 우리 몸과 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깨끗하게 지켜야만 몸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손 씻기와 손톱 관리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충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며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충고는 바로 발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걷고 서면서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은 그냥 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을 소홀히 하면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문제입니다. 발은 신발 속에서 땀과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이곳을 대충 씻고 말리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자랍니다. 그 결과 무좀 같은 불편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져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 장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 건강이 무너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보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걷는 힘을 잃는 순간 노년기의 삶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에 생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발을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발바닥뿐 아니라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을 내어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둘째, 씻은 뒤에는 반드시 잘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양말을 신으면 곰팡이가 더 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셋째, 양말은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났다면 하루에도 두세 번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발톱은 너무 길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손톱과 마찬가지로 발톱 밑에도 세균이 숨을 수 있습니다. 또 발톱이 길면 피부를 파고들어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관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면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78세 어르신은 평소 발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작은 갈라짐을 그냥 두었는데 염증이 번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치료 후에는 매일 발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80세, 90세에도 걷는 힘을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발을 꼼꼼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충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 어려워해서 더 소홀히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충고는 바로 하복부와 민감한 부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불편해하지만 그래서 더 소홀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문제도 오래가고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 부위는 땀이 쉽게 차고 항상 옷으로 덮여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청결을 소홀히 하면 불편이 반복되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조금 가렵다, 조금 따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세 현역 의사 선생님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관리가 필요하다. 매일 조금만 신경 써도 큰 불편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과하게 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세정제를 쓰거나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면 오히려 보호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온수로 가볍게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잘 말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속옷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속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로 선택하고 땀이 났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관리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외부를 부드럽게 씻고 땀이 차지 않도록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외부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까지 강하게 씻는 습관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씻은 후에는 반드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작은 수건이나 드라이 기능을 활용해 꼼꼼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불편이 느껴질 때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일 때 바로 관리하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76세 어르신은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국 불편이 심해져 생활이 힘들어졌고 그제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나니 며칠 만에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복부와 민감한 부위 관리는 결코 부끄럽거나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부위는 노년기의 편안함과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 충고가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4가지를 종합해서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입, 손, 발, 그리고 하복부입니다. 이 4부위는 단순히 위생 차원의 관리가 아닙니다. 건강 수명, 즉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입은 음식의 시작점이고 손은 세균이 드나드는 문이며 발은 걷는 힘을 지켜주고 하복부는 몸의 균형과 면역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 4곳을 관리하면 몸 전체의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게 문지르며 양치하는 습관은 치아와 잇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한 세정제를 자주 쓰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함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은
매일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90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지키는 하루 5분 관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구강 관리를 먼저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3분 정도 닦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마무리하세요. 둘째,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손 씻기입니다.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으세요. 셋째, 저녁에는 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고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은 뒤 완전히 건조하세요.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복부 관리를 합니다. 강한 세정제 대신 미온수로 가볍게 씻고 속옷은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입으세요. 이 네 가지를 모두 해도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단 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감염 위험이 줄어들며 노년기의 삶이 훨씬 활기차게 바뀝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루틴을 3개월만 실천하고도 수면이 좋아지고 잤던 불편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도 내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린 4가지 충고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충고를 기억하시나요? 입, 손, 발, 그리고 하복부였습니다. 이 4곳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90세 현역 의사가 강조한 마지막 충고는 이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언제 시작하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70대, 80대, 90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4가지 부위 관리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관리해 음식 섭취를 즐겁게 하시고, 손을 관리해 세균이 들어올 틈을 막으시고, 발을 관리해 걷는 힘을 오래 지키시고, 하복부를 관리해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자녀와 손주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지켜져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녀 세대 분들도 꼭 부모님과 함께 보시고 작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건강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